지금부터는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추석 연휴 내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캠프 관계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먼저 이낙연 후보 캠프 정치개혁 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바쁘게 보내셨죠? 예. 네, 뭐 지역 인사도 좀 하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셨겠는데. 네. 예,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지역 인사도 드리고, 네. 그리고 광주에도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광주에 다녀오신 게 민주당 호남 경선과 관련이 있겠죠, 아무래도. 예. 가셔서 이렇게 살펴보신 호남 민심,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역전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요. 네. 일단 호남 민심이 상당히 출렁이는 건 확실히 느꼈고요. 출렁인다. 네.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두 건 정도가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예. 주로 이제 호남의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네. 거기서는 이제 지난주와는 달리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앞서는 걸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약간 변화가 좀 있다고 느껴지고, 네. 권리당원들 조사도 이제 비공식 조사들이 좀 진행이 된 모양인데, 네. 거기서도 확실하게 좀 변화가 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호남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냥 경선이 끝나버리면 조금 안 된다. 아하. 민주당 전체를 봐서라도 네. 조금 더 경선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호남에서 민심이 출렁인다.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기서 일방적으로 끝나는 건 조금 민주당 전체에도 안 좋다. 경선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낙연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그 부분에 더해서 대장동 의혹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대장동 의혹은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그건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그게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일이 발생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게 확산된 다음에 이제 여론의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호남 여론의 핵심은 이낙연 대표의 그 의원직 사퇴 이후에 네. 약간 이제 결기라고 할까요? 아. 또 이제 이낙연 후보의 절박함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친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아직은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데 김종민 의원 그게 네.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예.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련돼 있는 것이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아하. 우리 권리당원이라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 네. 그냥 걱정스럽다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걱정스럽다. 그러면 걱정스럽다라는 수준에서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거는 이재명 지사도 수사에 100% 찬성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시장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관돼 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결백을 주장을 하고 네. 또 우리 당 입장에서도 우리 당 후보의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 공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후보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 대응은 하지 마라. 네. 저 우리 캠프 내에서도 이제 이낙연 캠프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무슨 비리나 아니면 잘못으로 연결돼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네.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 규모가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익 규모가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네, 수천억 그래서 원으로 알려져 네. 그거 있죠. 예. 그 과정에서 또 어떤 하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 이제 업체나 아니면 그 사업을 이렇게 주관했던 어떤 기관 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네. 지켜봐야 된다. 음. 단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뭐 이재명 게이트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몰아붙이잖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뭐 특검을 하자든가 국정조사를 하자든가 아하. 다 이게 이재명 후보랑 관련돼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해당되니까 네. 그거는 막자, 그건 차단하자. 음. 그 대신 우리가 이 대장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문제가 없다. 네. 이거는 정상적인 사업이 다 모든 걸 다 우리가 책임지고 방어하거나 아니면 뭔가 옹호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죠. 네.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치 공세는 옳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에는 반대한다. 네. 다만 뭐 소수 개인에게 수천억 원의 엄청난 이익이 안겨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선 범죄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동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1원도 안 받았다. 아무런 예. 그런 불법 행위나 부당 행위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공용, 민영, 혼합 사업이고요. 상당히 많은 뭐 시의 연관성들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설명 해명 조치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나올 만한 얘기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얘기는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 여기서 이득을 취하거나 할 만한 단서가 없어요. 고리가.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재명 후보 얘기를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업 정책상 이 사업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냐. 네. 이 점에서도 공영 개발을 해서 수익을 환수한 것 자체를 누가 문제 삼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서 네.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이제 선거용 뭔가 이렇게 그 과장 혹은 정치적 공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업체하고 이제 그때 이 주관했던 예. 기관과 그 실무자들 담당자들 사이에서 과연 적정하게 이게 사업자 선정이 됐고 또 사업 그 선정의 수익 배분 그 협약이 네.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뭐 불법적인 로비는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아직 남아 있는 거고. 네. 그건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내가 아는데 아무 문제 없 이렇게 나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이런저런 공방이 오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강하게 이낙연 캠프를 향해서 경고 내지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보수 언론과 부패 야당의 주장에 부화뇌동해서 동지를 공격하는 참모를 자제시켜 달라. 이낙연 후보의 사과가 어려우면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 이 말씀에는 그럼 일단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너무 과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를 계속 부각시킨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경선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뭔가 이제 뭐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로 본다면 사실 이낙연 캠프에서 자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해명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몇 번 한 거죠. 예.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서 한두 번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른 의원이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다 검증해야 된다. 이런 게 검증이 안 되고 나가면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MB 얘기도 하고 했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시키는 게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이제 연루돼서 나중에 MB처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연상시키니까 사실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아하. 사실 그건 좀 약간 과한 발언인데 네. 그거를 문제 제기가 돼서 내부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돌려서라도 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건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실 그 이후에 일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무슨 이게 이 대장동권이 그 서른 의원 발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네.
계속 언론에서 뭔가 보도가 되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서른 의원이나 네. 아니면 우리 이제 이낙연 캠프에 타수를 돌리는 것도 네. 그것도 이제 정정당당한 태도는 아니고요. 아, 지나치다. 일단 이거는 네네. 일단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 민주당 후보끼리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네.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음흠. 이 대장동 관련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업자 간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나 하자 가능성, 네. 여기에 대해서까지 너무 과도하게 옹호하지 마라. 음흠.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저는 방침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공방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요, 수박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심한 공방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폄하 이런 것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수박이라는 용어가 네. 이제 그 정치적으로 많이 쓰이게 된 것은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네. 호남을 홍어에 빗대서 이렇게 멸시하던 그런 네. 호칭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 홍어라는 게 너무 자극적이에요. 홍어 뭐 해갖고 되게 상스러운 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한 거예요. 네. 수박, 그 무등산 수박, 그래서 수박 깨면 안에는 빨갛다. 아. 그러니까 사상이 예. 빨갱이다, 얘네들은. 네. 하고 호남 사람들을 폄하하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았으면은 그렇게 안 썼을 거라고 봐요, 저도. 네. 근데 이제 그냥 수박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됐어요, 이 민주당 내에서도.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런 걸 알았다면 난 안 썼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그동안 쓰여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온 거니까 쓰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쓰지 말자 이러면 돼요. 예. 근데 이거 굳이 나는 또 후보까지 나서서 아. 수박이란 말을 쓰는 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아무리 선의로 생각을 해서 모르고 썼다 하더라도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의미로 썼다 하더라도 예. 수박이라는 건 안에는 빨갛고 겉에는 파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얘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네. 색깔론입니다. 색깔로 공격을 한 것이다. 예, 같이 알겠습니다. 못 갈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은 타도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편끼리 그걸 쓰면 안 되는 말이죠. 그거.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